자, 요즘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하는 문제 유형이 뒤에 보시면 문제도 있어요. 기출문제 넣어놨는데 그 중에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 지문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가장 껄끄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실제로 너네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당연히 숫자는 바꿀 거야. 어, 이- 너네한테 지금 준 변형 문제 있단 말이야. 뒤쪽에 보시면. 그 변형 문제에도 문제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숫자가 바뀌어 있어요. 내가 다 풀어보고 너네한테 준 겁니다. 여튼 본문 내용부터 좀 확인하고 가봅시다. 자, 손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 측에게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여기까지 끊어주고 갔을 때는 손해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죠. 됐죠? 손해보험의 개념을 정의했네요. 괜찮습니까? 자,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은 오늘날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다. 뭐, 요 문장은 크게 뭐 어려울 것 같고요. 괜찮습니까? 다음 문단 내려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받을 자를 피보험자라고 부른대요. 이거 조금 용어가 생소해서 그래요. 사실상 우리는 그냥 피보험자라는 말 잘 안 쓰잖아. 그죠? 누구야? 보험금을 받는 사람. 가입자잖아, 가입자. 괜찮습니까? 보험 가입자를 피보험자라고 부른대요. 됐죠? 그리고 보험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 누구?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보험회사, 보험사. 괜찮습니까? 보험금을 줘야 되는 사람 있잖아. 보험사잖아. 이 사람을 우리는 보험자라고 얘기한대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생기지? 피보험자랑 보험자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명확하게 그냥 쉬운 말로 바꿔놔. 쉬운 말로 바꿔놔. 가입자. 됐지? 괜찮죠? 가입자, 가입자. 그 다음에 보험사.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보험자는 가입자고,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는구나. 그렇죠? 요거 단어 바꿔가지고 너네한테 장난치는 거 되게 많을 겁니다. 의외로 되게 있을 거예요. 선택지 대충 읽었다가 틀리는 대부분은 여기일 거예요. 됐죠? 자,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됐죠? 보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된대요. 이게 있어야 된다네요. 피보험 이익. 이때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 사고의 대상을 말한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보험의 목적이 뭐라고? 보험 사고의 대상. 우리가 쓰는 단어랑 달라요. 우리가 쓰는 목적이랑 단어의 의미가 달라. 이 글에서 쓰는 단어가. 됐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피보험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신체 보험을 들었어. 그쵸? 그럼 내 몸이 다쳤을 때 나는 보험금을 받게 되겠지? 됐죠? 그러면 이때 보험의 목적이 나의 신체가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입했느냐가 아니라, 가입 조건 안에 보험의 목적은 신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됐죠? 이 글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됐죠? 뒤에 내려갈게요.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됐죠? 여기 쓰인 목적은 또 앞에 나온 목적이랑 다른 의미예요. 여기 이 목적은 진짜로 펄포즈가 맞아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얘네가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목적이라는 단어랑 얘네들이 쓰는 법률 용어로서의 목적 있잖아. 이거를 막 섞어서 쓰는 거야. 그래야 헷갈리잖아. 됐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보험사고의 대상을 보험의 목적이라고 부른다. 됐죠? 그리고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를 보상받는 게
그 목적이래. 괜찮습니까? 내려도 되겠죠? 자, 손해보험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되고 뭐라고? 됐죠? 보험 사고 대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되고 괜찮습니까?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대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체크해 두셔야겠죠? 결과적으로 피보험 이익이 뭐라고? 보험 목적의 경제상의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부른대요. 됐습니까? 자, 뒤에 예시 나오니까 예시 가지고 보충해서 이해해 봅시다. 자, 시가 100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 괜찮죠? 이 집이 100원짜리야. 그렇죠? 그때 화재로 주택이 전소하면, 전소, 홀라당 불타는 거. 괜찮죠? 그러면 100원을 잃게 되는 거지? 100원짜리 집이 다 없어졌으니까. 됐죠? 이렇게 보험사고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례로 넘어갔을 때 조금 구분하기 쉽게끔 색깔 한 번만 바꿔드릴게요. 화재로 주택이죠, 주택. 괜찮죠? 이 주택이 뭐라고? 보험의 목적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100원짜리 주택이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라고. 됐나요?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죠? 요게 내가 난이도가 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들만 아는 용어를 써요. 지들만 아는 거. 우리는 잘 몰라. 그러니까 물론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는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좀. 그렇죠?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 청구권을 인정하면 괜찮죠? 피보험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 청구권을 인정해버리면 보험 계약이 도박처럼 될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까? 일단 들어놓을 수도 있잖아, 그냥. 내가 당장, 이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100원짜리 집이 없어. 괜찮습니까? 100원짜리 집이 없는데, 100원짜리 집에 대한 보험 가입할래요. 이러는 거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100원짜리 집이 생겨서 불탔을 때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없으면은 못 받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도박처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 뒤에 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가능성 마찬가지죠. 아직 나한텐 100원짜리 건물이 없어. 그치? 근데 가입을 먼저 해놨어. 그럼 막 여차저차 해가지고 막 억지로 100원짜리 건물을 막 돈을 빌리고 막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일부러 불태워버릴 수도 있잖아. 그쵸? 돈 받으려고. 괜찮습니까? 요런 것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는 결국 무슨 얘기야? 보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이거요. 그렇습니까?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는 보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은 이거라고 지금. 됐나요? 자, 조금만 말을 한번 바꿔서 정리할게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 번만 바꿔서 얘기합니다. 어, 보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괜찮습니까? 됐나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없는 자에게는 보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가장 단순하게 한마디로만 더 정리하고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사고가 나서 잃을 게 있는 사람이어야 보험 청구권을 인정해 준다고. 괜찮습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한테는 청구권 인정 안 한다고. 보험 가입 안 받아준다고. 됐습니까?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미 몸이 아픈 사람한테 건강보험 안 들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이미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는 사람인 경우 있잖아. 그쵸? 이런 거 똑같습니다. 괜찮죠? 다음 문단 내려갈게요. 자,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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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중요한 거네요. 야, 방금 전문단에 뭐라 그랬어?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청구권 인정 안 한다며. 그 다음 문단에 이거 얘기하네요. 피보험 인정 요건. 됐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보험 청구권 인정이 되는 거겠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이것도 가만 보면 글이 이상해요. 원래 우리는, 원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A를 위해서는 B가 있어야 되고 B를 위해서는 C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얘 지금 거꾸로 얘기했잖아. 그쵸? C가 있어야만 B를 인정하고 B가 있는 것 A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그래서 너네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상. 괜찮죠? 자, 계속 가볼게요. 우선 첫 번째네요. 첫 번째. 1번 조건.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은 계산.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게 첫 번째네요. 객관적, 금전, 경제적 가치. 괜찮습니까? 쉽게 정리합시다. 돈으로 환산 가능해야 함. 그렇죠? 내가 필기해 주는 거는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객관식 선택지에 이렇게 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조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뒤에 볼게요. 따라서 개인적, 정신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대요. 괜찮습니까? 아, 이게 무슨 소리겠어? 뒤에 예컨대 나오죠? 소중히 간직한 자신의 일기장. 괜찮습니까? 아, 그래, 뭐 소중하다고는 할 수 있지. 하지만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고. 얼마짜리다라고 값을 매길 수 있냐고. 없잖아. 허용되지 않는다. 괜찮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법한 이익이어야 되고요. 합법적인 이익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당시에 가치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사고 발생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쉽게 말하면 뭐겠어? 가치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세라는 게 있잖아. 우리 현실 세계에는 시세라는 게 있잖아. 그죠? 이거에 막 들쭉날쭉 하는 거면 안 된다고. 일단. 괜찮습니까? 근데 또 사실상 생각해보면 지금 그러면 구멍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뒤에 보충으로 설명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두 번째였고요. 자, 뒤에 가볼게요. 내려가서. 자,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데요. 실손 보상의 원칙이래. 뭔지 모르겠어요. 뒤에 설명하겠지. 됐죠? 실손 보상이 뭘까? 실손 보상 원칙이란 얘기 나왔죠? 실손 보상 원칙이란 정의할 겁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괜찮죠? 그래서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 이득 금지의 원칙이래. 두 가지 원칙이 나왔네요. 손해보험의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 두 번째, 손해보험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 허용하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자, 왜 그러겠어? 도박화를 막고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 이거 내가 대표적인 사례로 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100원짜리 건물 있었죠? 그치? 100원짜리 건물. 근데 100원짜리 건물이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한
50원 정도 해당하는 만큼의 피해가 생겼어. 괜찮습니까? 그러면 실손보상에 따라서 50원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왜? 100원짜리 건물이라고 100원을 보상해줘 버리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득 금지의 원칙을 어긴 거잖아. 됐나요? 그러면 이득 금지의 원칙을 어기는 게 허용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 50원어치 불 그냥 일부러 질러버릴 수도 있잖아. 괜찮습니까? 100원 받으려고.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원칙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뒤에 넘어가도 되겠죠? 자, 가볼게요. 자, 보험 가액은, 아우, 개념어가 자꾸 나와요.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으로, 일단 여기까지가 정의죠. 됐나요? 자, 보험자가 누구라고? 이봐. 보험자는 회사예요. 괜찮습니까? 삼성화재예요, 삼성화재. 괜찮습니까? 보험자가 가입자가 아니라고. 됐나요? 이거 헷갈린다니까? 됐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래요. 아,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라고 얘기하네요. 최대로 줬을 때 이만큼까지 줄 수 있는 거. 괜찮습니까? 어, 이걸 우리는 보험가액이라고 부른대요. 됐습니까? 됐죠? 이거 헷갈릴 수 있다고 했어요. 보험자, 세모야. 됐지? 위에도 세모 쳐놨으니까. 자, 보험 가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면, 고정 아니래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방금 얘가 얘기했죠? 자, 건물 같은 거 생각해봐. 건물 같은 거. 100원짜리 건물이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계속 100원이 아니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됐죠? 됐죠? 자, 그때 이득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대요. 됐죠? 음, 이득이 생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래요. 자, 보험가액은 최고 한도액이고 이득이 생겼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됐죠? 이렇게요. 됐죠? 괜찮죠? 자, 보세요. 보험 가액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 100원짜리 건물의 시세가 100원일 때는 최고 한도액이 100원이겠지? 괜찮습니까? 근데 그 시세가 변동이 생겼어. 80원이 됐어.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보험 가액은 100원으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 괜찮죠? 80원으로 내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이 생겼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 괜찮죠? 내려가 볼게요. 자, 이와 달리예요. 그렇죠? 이와 달리.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삼성화재가 괜찮죠? 지급하기로 보험 계약에서 실제로 약정한 뭐라는 거야? 최고 한도액. 나도 이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보험 계약 이런 용어가. 자, 실제로 계약할 때 거기다가 썼던 최고 한도액이 따로 있을 거야. 됐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 보험 금액이라고 한대요. 괜찮습니까? 됐죠? 보험 금액. 보험 금액 네모치자.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동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나왔어요.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괜찮지? 보험 금액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생겼어요. 괜찮습니까? 어. 의도가 보이지 않냐? 그쵸? 의도가 보이잖아. 보험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보험 가액 집어넣고,
보험 가액이 들어가야 되는 선택지에 보험 금액 집어넣고 막 뒤섞어 쓰면서 너네한테 헷갈리게끔 유도하는 거.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 이야. 됐죠? 뒤에 넘어갈게요. 한번 보자. 자, 보험 금액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이거는 계약서 처음 쓸 때니까, 그죠? 100원짜리 건물 1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자, 그때 보험 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않는다. 오케이, 변경하지 않는다. 됐죠? 음. 자,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변경하지 않는다. 괜찮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나오네요. 보험금이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됐죠? 보험 가액이 있고, 보험 금액이 있고, 보험금이 있는 거라고. 세 개가 다르대. 됐죠? 그럼 엿먹어 봐라 이거지 지금. 됐지? 간다잉? 보험금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 됐죠? 자, 보자잉? 보자잉? 보험 가액 최대 이만큼 줄 수 있음. 됐지? 최대 이만큼 줄 수 있음. 변경된다고. 됐죠? 여기까지. 자, 보험 금액. 우리 계약할 때 100원 지급하겠음. 됐죠? 어, 변경하지 않아요. 됐죠? 그리고 실제로 불이 났어. 이만큼 탔네요. 50원어치 탔네요. 50원 드릴게요. 보험금은 50원. 됐습니까? 세 개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과 보험금 세 가지가 다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런 사례도 존재하겠죠. 괜찮습니까? 이거라고. 괜찮나요? 이거라고. 뒤에 갈게요. 마지막 문장.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금 얘기했잖아. 50원어치만 탔으면 50원만 준다니까. 50원어치만 불탔으면 됐죠? 어. 보험 금액을 100원이라고 썼어도 50원어치만 불탔으면 보험금은 50원이야. 됐죠? 그리고 보험 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보험금으로 이만큼까지 줄 수 있음이라는 의미뿐이래. 그렇죠? 다음 내려가면 되겠죠? 자,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괜찮죠?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어요. 갑시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됐죠?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크대요. 이때를 뭐라고 불러? 초과 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초과 보험. 됐죠? 개념어가 쏟아져요, 지금 이거. 됐지? 우리 뇌피셜로 풀 수 없는 글이란 겁니다. 자, 뒤에 볼게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 금액을 200원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그 예래요. 괜찮습니까? 자, 시가 100원 상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가 100원. 됐지? 이거 넘을 순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험 가액은 100원까지겠지? 괜찮습니까? 어, 실제 건물의 시세가 100원이니까 그렇죠? 100원 이상을 줄 순 없잖아. 최고 이만큼까지 가는 100원. 근데 보험 금액을 계약서 쓸 때 200원으로 썼대.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때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따라오고 있어? 자,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실제로 200원짜리라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초과된 100원어치 있지? 이만큼은 가입자가 손해볼 일이 없잖아. 아무리 최대한으로 손해를 입어도 100원까지밖에 손해를 안 입잖아. 괜찮죠? 이 얘기예요.
자, 피보험이익. 아까 얘기했어요. 가입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 괜찮죠? 그럼 다시 한번 말 바꿔서 읽어볼까?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가입자의 손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괜찮습니까? 됐죠? 필요하면은 밑에다 적어두세요.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 됐죠? 내가 이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알려줄까? 순간적으로 너네가 뇌피셜로 뭐라고 얘기해? 피보험 이익? 100원짜리 건물인데 200원으로 가입했으면 이익 아닌가요? 막 이런다고. 이익이 왜 존재하지 않죠? 막 이러고 있어요. 이 이익이 그 이익이 아니잖아. 앞에서 정의해줬잖아.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됐습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죠? 자, 갑시다.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조정한대요. 괜찮습니까? 자, 계속 가볼까요? 위 사례에서 건물이 100%의 손실을 입었다면 100원만 지급한다. 그렇잖아. 그렇죠? 보험 가액이 100원이니까 내가 보험 금액을 200원으로 가입했더라도 100%에 해당하는 그냥 100원만 지급하는 거. 됐어? 됐어? 자, 다음 볼게요.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초과 보험이 아니었으나 보험 가액이 감소한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은 초과 보험을 한 경우. 이럴 수 있지. 그치? 처음에 계약할 때는 100원이라고 가입했는데, 됐죠? 건물 가격이 50원으로 떨어졌어. 이건 내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때를 뭐라고 불러? 단순한 초과 보험이라고 얘기한대요. 됐죠? 의도하지 않은 초과 보험. 됐죠?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감액을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 보험료의 감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말장난하는 거 보소. 이거 지금 보였니? 잘 봐봐. 잘 봐봐. 자, 잘 봐봐. 보험에 가입,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깎아준대요. 괜찮지? 보험자가 누구라고? 그래, 삼성화재라고. 괜찮습니까? 어. 삼성화재는 보험 금액을 낮춥시다. 할 수 있고, 됐지?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잖아. 가입자잖아, 가입자. 근데 가입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왜 이딴 말을 쓰냐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 보험료를 낸다 그러지. 괜찮니? 괜찮니? 됐어?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눈 똑바로 안 떠? 다들, 멍해지면 안 된다잉? 그쵸? 아니, 존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막 동공지진인 사람도 있어요. 막 흔들려. 잘 따라와야 돼. 다시 한번 갈게요.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됐죠?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이 말인 거야. 이 얘기를 왜 굳이 썼어야 되냐고. 이거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그냥 뭐라고 보면 돼? 보험료의 감액. 괜찮습니까? 됐죠? 계약자요. 보험 계약자. 됐죠? 요거 괜찮니? 다시 한번 갈게요. 의도치 않게 초과보험이 된 경우. 그쵸? 단순한 초과보험이 된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 금액을 낮추자고. 그쵸? 그리고 가입자는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음.
됐죠? 자, 그러나가 하나 있네요. 그러나, 자, 보험 계약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 이거는 양아치지. 그쵸? 일부러 막 부풀려가지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됐죠? 그럼 세 가지가 있네요, 지금. 초과보험에도 세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자,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하면은 무효가 되네요.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문단 갈게요. 한 명의 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보험 사고에 관하여, 자, 피보험 이익이 뭐라고? 손해. 됐죠? 동일한 손해와 동일한 보험 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괜찮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 내가 100원짜리 집을 삼성화재, 그쵸? 저기 동부화재, 그쵸? 여기저기 할 수 있잖아. 가입을 여러 개 하면 되잖아. 됐죠? 그 경우. 괜찮죠? 그 경우. 그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렇겠지, 당연히. 그쵸? 삼성화재 100원, 동부화재 100원. 또 뭐 어디 있냐? 나 잘 모르겠어요. 한화, 100원 하면은 100원 받으면 난 300원이네? 나 같아도 집 불사 지르겠다. 그쵸? 당연히 그렇게 안 주겠지. 그죠? 당연히 그렇게 안 주겠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중복보험이라고 한대요. 괜찮죠? 자, 중복보험일 경우 이때 각각의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서로 같아야 되고 조건이 있네요. 보험의 목적이 같아야 된대요. 괜찮죠? 이거 얘기했어요. 보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 대상. 그쵸? 같은 대상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보험 기간도 공통이어야 된대요. 괜찮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다르다. 그럼 중복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보험 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의도한 경우와 의도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대요. 너네도 구분해라. 이거지? 괜찮습니까? 자, 첫 번째.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이래요. 사기니까 됐죠?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오케이. 이것도 일단 그럼 이건 무효네요. 됐지? 음.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 일단 둘 다 무효. 됐죠? 음. 자, 대신에 단순한 중복보험인 경우 괜찮죠? 자, 이 경우엔 어떻게 한대? 각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대요. 비율. 그쵸? 삼성화재 비율이 있을 거고, 동부화재 비율이 있을 거고, 그쵸? 어디 비율이 있을 거고, 그쵸? 현대해상 비율이 있을 거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쨌든 메이저 아니야? 내가 아는 건 요 정도. 됐죠? 대신에 뒤에 갈게요. 그 보상액은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제한된대요. 보험 금액을 넘어갈 수는 없네요. 됐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보험 금액의 비율, 하지만 보험 금액으로 제한된다.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제한된다. 괜찮죠? 뒤에 예를 들어 나오니까 한번 그거 가지고 보충해 봅시다. 괜찮죠? 이거는 예를 들어 보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내려가 볼게요. 보자. 예를 들어 보험 가액이 100원짜리인 건물에 대하여 오케이. 보험 가액이 100원이에요, 지금. 됐죠? 여기 너네가 좀 보기 쉽게끔 그냥 표시만 할게요. 이거 따로 필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험 가액이 100원인 건물. 됐죠? 이게 보험의 목적이죠. 됐죠? 여기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세 보험자와 보험 금액을 각각 100원, 60원,
4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계약했대요. 괜찮죠? 그렇죠? A는 100원짜리, B는 60원짜리, C는 40원짜리. 그렇죠? 자, 그리고 각 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당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100원짜리, 그쵸? 보험 금액. 그때 계약서에 얼마라고 썼겠지? 됐죠? 그거 넘어갈 순 없는 거야. 괜찮죠? 주의하셔야 될 거, 100원, 그러니까 이때 보험 금액이 꼭 100원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야기한 보험 가액이 100원인 거잖아요, 얘는 지금. 괜찮습니까? 보험 금액은 더 크게 썼을 수도 있어요. 자, 대신에 뒤에 갑시다. 만약 100%의 손실을 입었대요. 그럼 이 사람 100%의 손실을 입었다고 피보험 이익이 100원인 거네요. 괜찮습니까? 피보험 이익이 100원이 발생한 거지? 그럼 이때 피보험자가 1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피보험 이익에 맞는 만큼 받아야지. 됐나요? 각각의 보험자는 넘지 않는, 보험 금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율별로. 아까 100, 60, 40이었잖아. 그죠? 100원을 나눠야 돼요. 100원을 10대 6대 4, 20으로 나누면 5잖아. 그죠? 그러면은 얼마냐? 5, 3, 2 이렇게 지급하게 된다고. 셋이서 합쳐서 100원만 맞춰주면 된다고. 비율에 맞춰서. 그럼 뭐겠어. 그럼 뭐겠어 지금. 딱 보이잖아. 자, 우리한테 뭘 요구할 거다. 그래, 이 부분 가지고 계산 요구하겠지, 이거. 계산이지, 계산. 됐죠? 이 부분 당연히 별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보험 가액이 바뀔 수도 있죠. 그치? 보험 가액이 200원이래. 됐지? 그러면 이게 50원, 30원, 20원이 아니라 100, 60, 40이 되지? 그쵸? 얘가 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됐죠?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자, 보험 금액이 바뀔 수도 있죠. 그치? 보험 금액이 바뀔 수도 있죠. 10대 6대 4가 아니라 뭐 333일 수도 있고.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또 하나, 손실의 퍼센트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죠? 얼만큼 손해를 입었느냐. 야,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에 바꿔볼게. 이거 만약에 50% 손실만 입었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이거 액수가 달라지죠. 20원, 25원이구나. 25원, 15원, 10 맞아? 10,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손실이 얼만큼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져요. 실제로도 기출문제에 이거 써먹은 거고, 나 같아도 이거 내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한다. 이 글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보험 자랑, 그죠? 보험 자랑, 피보험자 구분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됐지? 보험 가액, 보험 금액, 보험금. 다르다. 됐죠? 단순 초과가 있고, 그죠? 뭐 사기에 의한 초과가 있고, 됐죠? 그냥 단순 중복이 있고, 사기에 의한 중복이 있고. 괜찮습니까? 요거 구분해줘야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요거 혼동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글일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시간 드릴 테니까 뒤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윗글을 읽고 메모했대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알게 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설명하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거죠, 결국. 그죠? 자, 첫 번째. 계약이 초과 보험인 경우. 됐죠? 어떤 경우라 그랬어? 뭐가 뭐보다 큰데? 뭐가? 보험
찾아. 나도 외우고 있지 못해요. 찾아봐야 돼.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현저히 클 때, 그쵸? 됐죠? 요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됐니? 어. 아니, 나도 얘기하잖아. 나도 이거 못 외운다니까? 어. 나도 외울 수가 없다니까? 나도 확인하면서 봐야 돼요. 두 번째, 손해보험 계약에서 실손보상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럼 실손보상 원칙 설명된 부분 찾으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실손보상의 원칙은 어떤 역할? 그치, 그 문단 마지막에 있죠? 손해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막고 보험 범죄를 방지한다. 그쵸? 그냥 간단하게 메모만 할게요. 도박화. 그쵸? 그 다음에 뭐였지? 보험 범죄 방지. 뭐 이 정도로 메모하면 되겠죠? 설명되는 거지 그러니까. 3번. 손해보험에서 계약에서 보험자, 삼성화재, 피보험자, 보험 가입자. 됐지? 의미한지 다 설명했죠? 4번. 손해보험 계약이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도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알 수 없음. 됐죠? 보상한 뒤에 어떻게 된다 설명이 안 돼 있죠? 오케이. 정답이 4번이네요. 마지막 거 정신적 도덕적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는 이유. 이거 본문에 얘기했었죠. 객관적으로 금전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인정 요건이 있었죠. 괜찮죠? 5번은 그것 때문에 설명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21번.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 가액이 최대라 그랬죠? 최고 금액이 보험 가액이라고 부르는 거라 그랬죠? 1번은 맞는 말. 그치? 넘어갈게요. 2번.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피보험 이익은 사고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손실 됐죠? 사고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손실이 없으면 보험자가 될 수 없다. 맞잖아. 왜? 여기에도 단서가 붙었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됐죠? 이게 없다면 도박화 보험범죄 될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됐죠? 여기다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도박화 보험범죄.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번.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른 손해보험 계약은 중복 이어서 갈게요. 난리 났네. 음. 제가 인터넷 이슈로 인하여 잠깐만. 됐죠? 자, 다시 이어서 갈게요. 3번. 3번. 자, 다르면 안 되고 하나 더 있었어. 조건이 이게 끝이 아니었잖아. 그치, 기간도 같아야 되죠? 어, 피보험 이익이랑 그 다음에 기간도 같아야 함. 됐죠? 이제습니까? 자, 4번.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대상에 갖는 경제적 이익이다. 정의죠, 이게? 괜찮습니까? 이게 정의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따지고 보면 뭐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너네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아닌데 결국에는 해내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 대상에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 없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비문학 독서 영역의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어쨌든 5번으로 갈게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어야만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 무슨 소리야. 이거 확정되는 일 거의 없다 그랬잖아. 괜찮습니까? 변동 가능이죠? 됐죠? 이게 틀렸죠? 됐나요? 정답 5번. 자, 22로 내려갑시다. A에 대한 설명. 1번.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따로따로 보세요. 보험금은 보험 가액 넘을 수 없죠? 그치?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게 최고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험 금액. 계약서에 작성한 돈 이상으로 보험금 지급 안 되죠? 오케이. 1번 맞는 말. 됐죠? 됐죠? 자, 2번.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끊어줄게요. 보험 금액 바뀔 수 있어 없어? 아, 안 된다고 냅다 얘기했죠? 변동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 중 보험 가액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 보험 가액은. 아, 그쵸. 바뀔 수 있죠? 그럼 이거 지금 두 개를 바꿔놨네요. 괜찮습니까? 두 개 바꿔놨죠? 보험 금액은 변동 불가. 그죠? 보험 가액은 바뀔 수 있다. 됐습니까? 정답 일단 2번이고요. 2번, 2번. 됐죠? 2번. 아니, 3번 갈게요. 3번. 보험 가액은 보험금의 액수가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 본문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는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 있다 그랬죠. 자, 요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자리에 보험 금액 같은 거 집어넣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다가 메모해 놓읍시다. 보험 금액으로 바뀌는 함정 주의. 괜찮습니까? 그리고 4번. 보험 가액은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 평가에 의해서 정해진다. 잘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됐죠? 잘라서 확인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앞부분 맞는지 먼저, 여기까지 맞는지 먼저 확인. 그렇죠?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로 보험 가액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 뒤에 보험 금액은 약정에 의해 처음 계약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두 개가 다 맞으니까 4번도 맞는 말. 괜찮죠? 자, 5번 갑시다.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 금액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실손 보상해야 되잖아. 괜찮죠? 실손 보상하는 거잖아. 50%만 손실을 입었으면 50%만큼. 그렇죠? 당연히 맞는 말. 괜찮죠? 여기서 이제 애들 헤맸죠? 뒤에 보기가 주어진 여기서부터 가봅시다. 자, 답은 2년 전 1000만 원짜리 건물, 야, 1000만 원짜리 건물? 이런 게 어딨어? 됐죠? 어쨌든, 자, 시가 1000만 원짜리 건물 X래요. 그러면, 뭐가 1000만 원인 거야?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인 거지? 됐죠? 괜찮습니까? 자, 소유하고 있었대요. 당시 X에 대해서 보험사 A랑 600만 원 가입했고요. 같은 건물에 대해서 보험사 B랑 400만 원 가입했대요. 중복 가입했네요. 중복 보험이네요. 괜찮지? 넘어가고요. 가입했다. 그런데
시세가 하락해서 현재는 800만 원이 됐대요. 건물값이 떨어졌네요. 괜찮죠? 손해보험의 보험 금액이랑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뒤에 뭐 보험 기간은 똑같고 계약일 똑같고 뭐 이거는 뭐 다 됐죠? 맞춰준 거죠, 그냥. 내려가서 확인해 봅시다. 자, 23번.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이래요. 가볼까? 1번. 가와 나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 사고가 동일하고 화재에 대해서 들었고 건물 X에 대해 들었고 괜찮죠? 뒤에 보험자는 서로 다르다. 보험자. 그죠? 하나는 A고 하나는 B였으니까 서로 다르다. 맞는 말이죠? 괜찮습니까? 1번 탈락. 2번 가와 나의 보험 금액의 합계는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의 보험 가액과는 일치하지.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가와 나의 보험 금액의 합계 600만 원, 4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지? 됐죠? 현재의 보험가액은 얼마일까? 800인 거죠? 현재의 보험가액은 800이야. 대신에 가입 당시는 얼마였다고? 그쵸?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위에 박스 안에 있는 글에 그쵸? 값이 900만 원짜리 건물이었대. 됐죠? 만약에 그러면 A의 600, B의 400이었으면 가입 당시와 달리라고 하는 게 틀려버리죠. 가입 당시에도 맞지 않았던 거잖아. 괜찮습니까? 물론 지금 23번의 2번은 가입 당시에는 1000이었고 현재는 800이니까 맞아요. 2번 지금 맞는 말이야. 탈락이야. 근데 문제가 변형될 수 있다는 점 괜찮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3번 보험 계약 후 건물의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여기까지 뭐 당연히 맞죠? 가와 나 중 어느 것도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지 않겠군. 그래요. 의도한 게 아니잖아. 괜찮죠? 고의에 의한 게 아니잖아. 오케이. 3번 탈락. 4번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가와 나의 피보험자인 갑은 A와 B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뭐야? 사고가 안 났잖아. 그죠? 사고가 안 났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게 없잖아. 그죠? 뭐야? 됐죠? 4번 같은 거는 왜 괜찮죠? 음. 이거 근데 본문에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니?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며. 이 말은 근데 본문에 없잖아. 사고 발생이라는 말 없잖아. 응? 뭘로 바뀔 수 있을까? 그렇지! 정확하죠. 피보험 이익이 없다면 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끝나. 이런 게 출제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본문에서 다 얘기해줬다 이거야. 나는 본문에서 분명 얘기해줬다 이거야. 하긴 했지. 알아먹기 힘들게 얘기해놔서 그렇지. 괜찮습니까? 됐죠? 일단 정답은 5번이겠네요. 볼까요?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야, 이걸 가정까지 하네요. 그래요? 가입하지 않았대요. 됐죠? 600만 원짜리 가입 안 했어요. 그 뒤에 갑시다. 나의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었겠군. 이라고 얘기하네요. 무슨 얘기일까? 자, 가봐. 보험 금액의 감액은 어떨 때 청구하는 거라 그랬어? 그치, 초과보험일 때지. 괜찮습니까? 초과보험은 뭐였어? 다시 한번 가야 돼요. 이 단계적으로 가는 거야. 자, 볼게. 그래, 너네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 보험 금액의 감액은
됐죠? 보험 금액의 감액은 초과 보험일 때야. 단순이라고도 붙일게요. 단순 초과 보험일 때. 됐죠? 이게 고의로 인한 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꼬리를 들어가 보자. 단순 초과 보험이라는 얘기는 뭐가 뭐보다 큰 거야? 보험 가액이, 그치? 보험 금액보다 클 때. 괜찮습니까? 괜찮죠? 맞아? 맞아?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나도.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반대잖아, 반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때. 맞죠? 이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로. 많이들 하는 실수라서 그래요. 어. 많이들 하는 실수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봐봐. 오케이. 이게 일단 맞는 지금 사고죠. 근데 지금 뭐야? 자, 우리 사례를 봅시다. 사례 보험 가액 얼마? 800. 됐지? 나 보험자랑 계약한 보험 금액 얼마? 400. 이쪽이 더 크잖아. 청구할 수 없죠. 괜찮습니까? 어. 아직도 보험 가액이 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겁니다. 됐죠? 따라왔어? 따라왔어? 요거가 그냥 나머지가 아니라서 5번이에요가 아니라 5번이 왜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문제 24번 내려간다잉. 자, 24번. 계산이죠? 이봐. 50% 손실이잖아. 그럼 손실이 얼마인 거야? 4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은 800만 원인 거고, 됐죠? 50%만 손실을 입었으니까 400만 원 실제로 손실 입은 거. 괜찮지? 자, 그러면 차례 들어가 봅시다. A는 보험 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A랑 계약할 때 얼마 계약했어? 600만 원 계약했지? 됐습니까? 그러면 300 잘라버리고. 됐죠? 괜찮습니까? 뭐가? 800도 하나 있구나. 그렇죠? 됐지?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죠? 자, 다음. 그런데 다른 보험사와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A는 각 보험사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갑에게 얼마를 주면 될까? 이거죠. 그럼 지금 A랑 B랑 6대 4 하기로 했죠? 괜찮습니까? 실제 피해 입은 게 400만 원이니까 괜찮죠? 얘를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 그렇지. 240대 160 됐지?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6대 4가 아니라 4대 6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손실이 50%가 아니라 100%로 바꿀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까? 됐죠? 거기까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숫자가 바뀔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